안녕하세요. 올해 경기 초등 차석 합격자입니다. 제가 김기영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차석이란 자리에 오를 수 있었는데요. 제가 김기영 선생님의 강의를 선택한 이유 총 3가지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해와 암기 2마리의 토끼를 잡은 강의라는 점입니다. 김기영 교수님의 이론 강의를 따라가다 보면 이해를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저의 경우 인터넷 강의로 수강을 하였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반복하여 돌려보고 또한 다음 카페를 활용하여 교수님께 많은 질문을 함으로써 수업에 대한 이해에 대해 깊이 있게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상반기에는 이해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암기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해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암기를 하는 것은 하반기에는 결국 까먹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는 무조건 이해를 완성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의 경우 이해를 우선으로 두고 다음으로 가능하다면 암기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암기의 경우 모든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출 위주로 암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저는 부족한 구멍을 메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구멍을 메우는 것은 바로 인출을 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의 경우 하반기부터 인출을 시작하시지만 저는 상반기부터 인출을 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출의 경우 짝스터디를 활용할 수도 있고 저의 경우 스터디를 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 인출을 하였습니다. 제가 혼자 선택한 방법은 암기 카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다이소와 같은 문구점에서 암기 카드를 사시면은 앞면에는 질문을 작성하고 뒷면에는 답변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치를 하거나 옷을 갈아입을 때 수시로 암기 카드를 들고 다니면서 혼자 인출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스터디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라 바로 인출을 스스로 해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터디가 맞으시는 분들은 스터디를 선택하시면 되고 저처럼 스터디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스스로 인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책입니다. 김기영 교수님의 책의 경우 구조화가 잘 되어 있기로 유명합니다. 저 또한 구조화되어 있는 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시험은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서술형 시험의 경우 정확한 키워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구조화가 잘 되어 있는 경우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것을 금방 꺼낼 수 있기 때문에 구조화된 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경우 김기영 교수님의 책을 보았을 때 긴 글의 경우 제가 완벽하게 암기하여 적기는 어렵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시험의 경우 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적으라고 하는 시험이 아니고 간략하게 적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글은 답안에 적기 편하게 요약하여 옆에 적어두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때 긴 글 중 키워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키워드를 넣은 답안을 만들고 그대로 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추가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10월, 11월에는 내가 가진 자료만 무한 반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가진 자료라는 것은 저는 김기영 교수님의 이론서만 반복하였습니다. 이론서에 기출, 모의고사를 모두 표시하고 총 4권의 책만 달달달 외워서 시험장에 갔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월별 중요한 키워드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공의 경우 전공과 교육학을 나누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공의 경우 6월은 상반기 정리의 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계획을 짰는데 크게 계획을 짰습니다. 예를 들어 6월의 경우 상반기 정리의 달로 이론서의 기출을 모두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때 문제와 답 그리고 다른 답이 아닌 틀린 답을 모두 이론서에 표시하였습니다. 지문에 언급된 키워드도 모두 표시하였습니다.
이때 저의 경우 주황색 형광펜과 빨간 펜은 기출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는 색상으로 저 혼자 정하였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처럼 한 가지 색상의 볼펜을 정하여 그것을 이론서에 표시하시면 더욱 책 정리가 쉬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6월에 해야 할 것은 적어도 기출 문제를 1회독 회독하는 것입니다. 이론서의 기출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출 문제 원본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출 문제가 표시된 이론서를 보게 되면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유형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원본을 확인하여 문제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오는지 이것을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청킹을 완료하는 것입니다. 청킹의 경우 하반기에 가서 만들면 잘 외워지지 않는 저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는 청킹을 완료하여 이것을 체득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7, 8월의 키워드는 실전처럼입니다. 저는 7, 8월에 실제 크기의 답안지를 네이버에서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실제 시험 시간과 동일하게 구성하여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실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경험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매우 추천드립니다. 다음 10월, 11월의 키워드는 무한반복과 메타인지입니다. 무한반복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준비해온 하나의 이론서만을 무한반복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메타인지란 인출이 필요합니다. 인출을 통해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구멍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 구멍을 메우는 것이 합격에 다가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교육학의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6월까지 저는 교육학을 70%는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가졌습니다. 우리의 시험은 7월부터 굉장히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까지는 교육학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여 교육학을 70% 완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하나의 책을 정하여 그것의 단권화를 완성시키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올해 재수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초수에는 소수점으로 최종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때도 김기영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1차 점수는 전국을 통과할 점수였습니다. 제가 이처럼 2번의 시간 동안 어떻게 1차를 모두 합격하였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에 제가 내린 둘의 공통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합격 수기를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합격 수기를 통해 다른 선생님들은 어떻게 공부하였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험은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되는 시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기 위하여 합격 수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또한 시간이 되실 때 이를 프린트하여 미리 취합해 놓는 것이 나중에 시간을 더 아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론서의 기출을 표시한 것입니다. 이론서는 굉장히 방대한 공부 양이 들어있습니다. 이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빨간 펜이나 주황색 형광펜으로 이론서에 표시를 하면 이론서를 딱 펼쳤을 때 어떠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저처럼 기출을 표시해 놓는다면 김기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별 3개란 바로 이 부분일 것이라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무조건 기출을 이론서에 표시하는 작업을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셋째, 인출을 게을리하지 않은 것입니다. 저는 초수 때는 짝스터디 선생님과 재수 때는 암기 카드를 활용하여 인출을 무한 반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어떠한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하고 이를 메꾸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초수에는 최종에서 탈락을 하였지만 재수에는 차석으로 합격한 것에 대한 차이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제가 3가지로 결론 내렸습니다. 첫째, 7, 8월에 실전처럼 연습하는 것입니다.
실제 답안지를 구매하여 직접 답안을 작성하고 이를 채점하며 오답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부족한지 깨닫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초수 때는 무조건 열심히 암기를 하였지만 재수 때 실제처럼 풀어보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다 암기할 필요는 없고 정확한 키워드를 암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둘째, 책을 미리 키워드를 넣은 요약본을 만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권화를 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론서를 보았을 때 이해가 가지 않거나 줄글로 길게 설명되어 있는 경우 키워드를 넣어서 한두 줄로 간단하게 정리하여 옆에 자그맣게 써놓았습니다. 이렇게 제가 정리한 것을 반복하여 외우는 과정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고 또한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셋째,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의 경우 걱정이 굉장히 많은 성격입니다. 초수의 경우 제가 1차를 절대 합격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면접 준비를 게을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 2차 면접을 하였지만 2차 점수가 부족하여 소수점으로 최종 탈락을 하였습니다. 제가 올해는 차석으로 합격을 하였지만 제가 전공 1교시를 보고 웃기게도 처음으로 든 생각은 나 1년 더 공부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느끼기에는 전공 1교시를 그닥 잘 본 느낌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초수 때 쉽게 포기한 마음을 경험 삼아 포기하지 않고 쉬는 시간에 이론서를 무한 반복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전공 2교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험이 괜찮게 느껴졌고 결과적으로는 고득점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 또한 자신을 낮추지 말고 나 자신을 믿고 끝까지 앞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어려우실 때는 김기영 교수님과 다른 수강생분들이 함께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선생님들께서 꼭 이 자리에 오셔서 합격 수기를 발표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